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바이두 종목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인데요. 시킹 알파에서 나온 종목 리포트 토대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종목 기사 활용을 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여기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Baidu is actively transforming from a value company to a growth company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리포트를 만든 곳이 Invest Heroes라는 이 모스코 베이스드 리서치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작은 중소기업이 될 텐데요.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는 곳,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읽혀졌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두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아이치가 영업이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폴로 관련한 성공 소식들, 성공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이두에 좋게 해석이 된다.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인 샤오두, AI 반도체 칩 제조 회사인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쿨룬 등이 이 혁신 부문의 기업 가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가치 부분을 다시 재고해서 반영할 경우 이 바이두의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vestment thesis라고 해서 여기 제가 한글 위주로 해서 빠르게 한번 보겠고요. 바이두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거듭나기 위해서 활발한 사업 행보, 이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good entry point to the company 소개하고 있고요. that is their cheap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싸다. 그래서 저가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건 클라우드 AI, autonomous driving system,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 등을 이 바이두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바이두의 사업에는 바이두 현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검색 엔진 부분의 중국 내 점유율 79.9%. 그렇지만 세계 단위로 가면 1.29% 수준에 머물면서 어쨌든 여기는 92%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천상천하 구글 독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색 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바이두의 여기 형광색 위주로 해서 번역을 한 부분, 바이두 클라우드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EGDL 해서 Machine Learning Service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들 같은 경우는 Deep Learning Service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두 브레인은요 A Smart Assistan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우미, 스마트 비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3대장이 주축으로 삼아서 바이두가 새로운 AI 부분 기술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신규 성장 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폴로는 클라우드 기반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Cloud-based autonomous driving system 쭉 하고 그 다음에 지도 자동차는 바이두와 지리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한 스마트 전기차 업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행보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베이징 모터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터쇼에서 컨셉카나 해서 자신들의 첫 차량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에 어쨌든 양산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모델을 내놓기 위해서 아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의 검색 엔진은 이들의 주요 자산이란 설명입니다. 2016년 시장 점유율 79.1%에서 그렇지만 다른 AI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요. 2020년에는 이 연말 기준 69%로 약 10%포인트 하락한 상황입니다. AI 기반한 신규 부문의 사업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검색 부문 경쟁업체인 소고우가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47% 감소했고 이 텐센트는 소고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소고우 비공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있을 것이고요. 이 wanted the company to be private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private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소고는 이제 현재 이 거래가 이제 유통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장 종목이 될 것인데 여기서 비공개되기를 원한다고 텐센트가 밝힌 바 있습니다. 소고우가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이 소고우의 고객들이 바이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설명도 여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소고의 시장 점유율 감소는 그렇지만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으로 단기적 악재로 평가가 됩니다. 바이두의 검색 부문 점유율이 올해 말 2% 감소한 77.9%로 이후에 1년마다 4% 수준 감소를 해서 2023년이면은 70%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수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의 주력 사업의 하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술. 이 바이두의 중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기술 레이스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현재 바이두는 점유율에서는 이 빅3의 이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하면서 빅4에 등극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면 several directions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EasyDL is a simple machine learning service. 심플한 머신 러닝 서비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 IDC라는 곳에 의해서 두 차례나 중국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패럴이라는 곳은 이 딥러닝 플랫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GitHub라는 이 Git이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 공유해서 소스 코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GitHub에서 사용이 되는 횟수로 보면 세계에서 상위 3위권 탑3에 등재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들이라는 이 명칭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바이두는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이 중국 최대 은행 중에 한 곳과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의 클라우드는 최근 2년 동안 1년 단위로 해서 50%의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세계 클라우드 기술 부문이 연간 18% 성장세라면 중국은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시장의 현재 시장 점유율 7%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1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 따졌을 때는 30% 이상 성장성을 보인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의 Other Businesses라고 해서 다른 사업부를 보게 되면요. 이 샤오드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이제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태블릿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기 업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샤오드라고 이 명칭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쿨루는 클라우드를 기반한 AI 반도체 칩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시장 내에 이제 재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상당히 높게 인정받은 하나의 자회사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쿨룬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장의 151억 달러 규모가 전망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장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방증하는 수치가 될 것이고요. 연간 22% 수준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여기서 소개된 것을 보게 되면 2027년까지 178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빠른 성장성은 중국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26%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아폴로 지두 자동차를 제외한 하드웨어 부문 성장성은요. 2023년까지 1년 단위 했을 때 32%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바이두의 또 다른 자율주행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아폴로. 이 아폴로는 우리 불량식품으로도 저 비슷한 연령대의 세대들은 아폴로 이제 불량식품으로 잘 알고 있고 우주라고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어쨌든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스마트카, 스마트 교통, 자율주행 개념으로 해서 이 아폴로 사업부 방향성을 잘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사업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종목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폴로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요.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 규모만 보게 되더라도 $224 billion라고 해서 2240억 달러 수준. 아폴로는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섰으며 보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and comprehensive solution on the market 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별로 사용 인원과 비용 체크할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둔 것이고요.
카라이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그 대충적으로 1000만 명의 사용객, 이용객이 나올 것이고, 이 평균적으로 1년 단위 이 사람이 했을 때 20위안씩 사용한다고 하면 얼추 계산이 돼서 이 매출액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OS라는 차량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1년 단위 평균 250위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파킹 시스템은요, 10만 명이 사용한다고 평균을 냈을 때 평균적으로 1년 단위 이 10,000위안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시스템은 28만 명 정도 사람이 사용하는데 1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500위안의 지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치들을 다 모아서 매출액을 한번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균 가격과 설치 수준을 생각하게 되면 이 The Average Prices and Installations 해서 스마트카 부문 매출액이 2025년 기준하면 66억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대략적인 대략 수정하는 대략치가 될 것이지만요. 그래도 이 바이두의 장래, 이 성장성이나 사업 부문에서의 방향의 그런 수치로 확인해 보면서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장 성장률은 매년 26% 수준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2023년까지 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이것을 100여 곳 이상 도시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규 계약 한 건당 여기 보게 되면은 100만, 1000만, 1억 위안, 그러니까 180억 원 정도 계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면 신규 계약과는 달리 한 건당 4천만 위안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한 도시에 이렇게 스마트 이 교통 시스템을 적용시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두의 이 스마트 교통 부문의 사업 확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이 수익성을 완전하게 캐시플로우로 이제 만들어지진 않고 있지만 굉장히 차후의 성장성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의 로봇 택시는 2023년까지 3,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5년 기준하면 12,000대가 될 것으로 대략적인 추정치 나오고 있고요. 네, 바이두는 신규 플레이어로 택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디디추싱 차량 호출 플랫폼 업체로 최근에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악재를 맞았던 이 디디추싱과 함께 사업을 제휴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바이두가 택시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12,000대 하루 평균 12차례 운행한다. 그 서비스 운행한다. 그렇게 기준하면요. 1년에 5,250만의 운행이 가능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서비스일에 32위안의 택시 비용 그러면 총 매출액 17억 위안이 나오고 그 가운데 50% 수준인 8억 7천만 위안을 이 아폴로 사업부가 획득할 수 있다는 계산 추정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분석 토대로 하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 바이두의 아폴로 매출액은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25년 186억 위안으로 전망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동차는 바이두와 지리의 합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Between Baidu 55% and Geely 45%라고 해서 바이두 55% 지분, 지리가 45% 지분. 바이두에게 어느 정도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첫 모델이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도자동차는 지리차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지리차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협력 범위를 확대했고 협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차는 2023년 시장에 본격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에게 그들의 기술을 알리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는 평가이고요. 2023년 6만 대, 2025년 24만 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강하고요. 평균 판매 가격을 15만 위안으로 산정했을 때 이 지도차는 2025년에 480억 위안 수준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네, 그 다음에 IH는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두에 있어서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나마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H는 어쨌든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중국판 넷플릭스로 모이는 이 IH인데, 바이두의 자회사입니다. 한 달 기준에서 5억 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 동영상 플랫폼, IG는 손실 규모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이 unprofitable, 이제 수익성이 없습니다. 장시간 동영상 시리즈물은 최근 숏폼 비디오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숏폼 비디오가 대세라는 이 트렌드의 변화는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좀 IG는 시리즈물, 그리고 긴 장시간의 영화, 어떤 드라마나 그런 부분 위주로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고, 근데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호불호를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증가세가 정체된 것에서 광고 수입 부문도 조금 성장성이 둔화된 모습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Q가 2023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0보다 밑에 있던 그런 것이 이 iQ EBITDA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영업성, 이제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0 위로 올라오니까요. 2023년 기준하면 어쨌든 영업 손실에서 영업 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면, 바이두는 AI 시장 포석 마련 가속화 단계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여러 부분에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기술 이제 연구 개발, 이 R&D와 자본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두는 현재 지리차의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AI 기술을 활용해서 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 제법 큰 규모의 도시에서 수처리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 부문의 아폴로도요, 빠른 성장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2분기 아폴로 5세대 로보택시인 2분기 기준 했을 때 이 아폴로의 5세대 로보택시인 아폴로 문을 발표했습니다. 연비 60%의 절감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부분에 에이스라고 명칭이 붙어진 스마트 교통 부문은 도시 20곳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여기 설명이 있고요. 차량 운영 시스템인 듀얼 OS는 이미 180만 대 차량에 설치가 됐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5% 이제 증가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네, 다른 사업 확장 계획도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인 샤오드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세계 최고, 이 스마트 스피커 부문에서는 중국 내 내수 시장에서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네, 바이두 성장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두's grows cost money, 돈이 든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바이두 성장 전망은 밝아지고 있지만 사업 마진이 떨어지는 현상화, 이 영업 이익률이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를 확대해야 되니까요. 벌어들인 돈을 다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한 자금이 조달돼야 되는 상황, 그 부분은 조금 나쁜 재료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 검색 부문 시장 점유율 그래도 2023년까지는 70% 수준 회복할 것으로 기대. 그래도 어쨌든 바이두의 가장 큰 먹거리인 이 검색 부문에서의 어느 정도 견조한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비타라고 해서 21년에는 227억 위안, 2022년엔 280억 위안 전망치를 이렇게 내놓고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2023년에는 324억 위안의 이 에비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에비타라는 것은요, 이니셜을 따온 것입니다. 이자 비용, 세금, 감가, 상각 비용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쓴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붙이면 현재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거듭이 나고 있는 바이두입니다. 클라우드, AI, 전기차, 스마트 기기 등을 이제 무기로 내세우면서 새롭게 신규 사업에서 빠른 성장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H의 이익률 회복세 1, 2, 3번 쭉 나뉘어져 있는데, 이 IH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자회사인 IH의 이익률 회복세, 아폴로 성공 뉴스, 이 혁신 기술 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이 샤오두나 쿤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포인트로 삼았고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 12개월 기준 했을 때 바이두의 목표가를 233달러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Invest Heroes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기반을 두고 있던 리서치 회사가 내놓은 이 리포트 종목 보고서, 이 종목 보고서를 활용해서 시킹 알파가 내놓은 기사를 토대로 한번 영상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는 이 중국 대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 규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IH 회복세 이어져서 흑자 전환할 것인지라는 부분, 세 번째 지두차의 전기차 첫 모델이 시기적절하게 잘 출시가 될 수 있을지, 네, 누구나 걱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중국 역시도 중국 로컬 뉴스 텐센트가 특이하게 텐센트 언론이 이 내용을 갖고 와서 제가 붙여보긴 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베스트 히어로즈라고 출처가 나와 있고 7일 오후에 이 인베스트 히어로즈라는 출처 밝히고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두 정在 지지从价지型 公司向 청장신 공司 转型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가치주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현재 성장형의 회사로 이 변모하고 있는 바이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요. 잘 돼 있는 기사에서 조금 풀어서 그나마 조금 빠르게 한번 보고자 갖고 와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바이두 종목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